어둠 속에서 불량배들에게 포위된 도윤의 눈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김한의 아내 도유경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했던 유경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유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위험해요. 유경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강인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게 기찬과 세리의 계획이에요. 불량배들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도윤은 재빠르게 그 틈을 노려 유경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유경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기만이 납치된 일. 그것도 다 연극이었어요. 기찬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고 온몸에 분노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찬과 세리가 의사 선생님을 제거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인 씨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유경의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한도 그 계획에 동참했어요.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 늦었어요. 도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요. 유경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셔야 해요. 제인 씨에게 뭔가 일어나기 전에. 같은 시각 기찬의 집에서는 숙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상태의 제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문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이 낯익으면서도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 귀여운 아이는 누구예요? 제인이 은호의 사진을 가리키며 숙자에게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숙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세리가 만든 음식을 먹고 독에 중독된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겠지만 독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맑지 않았습니다. 그건. 숙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예요? 왜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제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숙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독의 영향으로 평소의 교활함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손자 은호인데. 숙자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자요? 제가 아이를 낳았나요? 제인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숙자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녀가 급하게 말을 돌리려 했지만 제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어떻게 됐나요? 왜 여기 없는 거죠? 제인이 다그쳤습니다. 그녀의 본능이 뭔가 중대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숙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은호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포옹,
그리고 끔찍한 사고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어. 숙자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제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찬이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인과 숙자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기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은호가. 제인이 기찬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고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숙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인아, 무슨 소리야? 은호가 어쨌다는 거야? 그 기찬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은호가 죽었다고.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숙자를 향해 살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인에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거야. 은호는 잘 있어. 지금 친구 집에서 놀고 있고. 정말이요? 제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방에 가서 쉬세요. 기찬이 숙자를 재촉했습니다. 숙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자신의 공방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숙자의 독살 시도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녀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세리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결의가 떠올라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수할 수 없어. 세리가 이를 갈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완전히 없애야 해. 영원히.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그 병에는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 세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호가 총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요? 제인 이모한테 이거 가져다 주렴. 세리가 예쁘게 포장된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특별한 케이크야. 제인 이모한테요? 지호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모가 아프니까 기운나라고 만든 거야. 혼자서 다 먹으라고 꼭 전해줘. 세리의 목소리에는 거짓 친절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케이크 상자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세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제인이 그 케이크를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영과 승우가 기찬의 집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영은 며느리로서 오랫동안 기찬 가족들과 지내오면서 그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예리하게 관찰해왔습니다. 특히 세리의 행동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자영이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편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엄마? 승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세리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제인이를 보는 눈빛도 그렇고. 자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 엄마도 느끼셨구나.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인 누나가 기억상실이라고 하는데 정말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상해. 계속 실수하시고.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자영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호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제인의 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여자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어디 가니? 자영이 재빨리 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인 이모한테 케이크 갖다 주러 가요. 지호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케이크? 누가 만들었니? 자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세리와 관련된 음식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었어요. 이모가 아프니까 기운나라고요. 자영과 승우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세리가 만든 음식이라는 것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숙자가 세리의 음식을 먹고 쓰러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지호야, 이모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나중에 드릴게. 할머니한테 주렴. 자영이 부드럽게 말하며 케이크 상자를 받았습니다. 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자영은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케이크 냄새가 났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것이 무언가 첨가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승우야, 이거 이상해. 자영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리가 왜 갑자기 제인 누나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줄까요? 승우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쁘게 만들어진 케이크였지만 자세히 보니 색깔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평소 케이크와는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거 버려야겠어. 자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제인이가 이걸 먹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기찬과 세리가 한편이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뭔가 중대한 사실을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호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인이 자영에게 다가가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자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인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은호? 은호가 어쨌다는 거니? 숙자 어머니가 은호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아이를 잃은 건가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적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인아. 자영이 제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지금은 몸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인의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우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지금은 무리하지 마세요.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기찬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기찬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제인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자영이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기찬은 제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제인아, 어디 아파? 병원에 가볼까? 기찬이 관심을 가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찬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제인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영 어머니, 승우, 제인이가 쉴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세요. 기찬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영과 승우는 불만스러웠지만 일단 물러섰습니다. 기찬은 제인을 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기억상실인가요?
제인이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기억상실이지.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잖아. 그런데 이상해요. 가끔 무언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제인이 기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찬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야.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는 거니까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제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찬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봤습니다. 숙자의 실수, 기찬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자연과 승우의 이상한 반응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조용히 일어나 기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제인은 달빛에 의존해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놀라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인이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S. 제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S는 분명 세리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면 계획이 무너진다고.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기억상실이 아니라는 뜻인가?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인아, 뭐하고 있어? 기찬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보. 잠이 안 와서 책을 보려고. 제인이 급하게 메모지를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서재에서 기찬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책이 읽고 싶어져서. 제인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인이 손을 등 뒤로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보여줘. 기찬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 기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인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S는 세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찬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뭐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기에 제가 기억을 되찾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찬은 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세리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이상한 소리라고요? 제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기억상실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당연히 기억상실이지.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다고 했잖아. 기찬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숙자 어머니는 은우가 죽었다고 했나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제인이 다그쳤습니다. 기찬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기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기찬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기찬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제인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의 이름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죠? 기찬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인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제인은 반사적으로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예요. 저와 통화하고 싶다는 거죠? 기차는 재빨리 전화기를 제인에게서 멀리했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제인이 몸이 안 좋아서요. 하지만 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통화하고 싶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제인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제가 통화하면 안 되는 거죠? 제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인아, 나야. 기억나지?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다정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던 강한 팔. 파편적이지만 강렬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인이 도윤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아, 들리니? 나야, 도윤이야. 전화기에서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인은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기찬이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 왜요? 왜 그분과 통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인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기찬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찬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 기찬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인도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분이에요?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찬은 급히 제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인아, 위층으로 가자. 지금은 만나면 안 돼. 왜요? 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인이 저항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위로 가자. 기찬이 강제로 제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뿌리치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기찬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인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기찬이 막아섰습니다. 제인아, 제발. 비켜세요. 제인이 기찬을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무언가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습니다. 제인이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인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제인은 도윤을 보는 순간 더 많은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의 따뜻한 손길,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자신을 지켜준 든든한 존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눴던 따뜻한 시간들. 당신이 도윤 씨인가요?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나야. 기억나니?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기찬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김도윤 씨,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건가요? 무단 침입이 아닙니다. 제인을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인이는 제 아내입니다. 기억상실로 치료 중이에요.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기찬이 제인을 자신의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뭔가 기억나고 있어요. 도윤과 제인이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서 더욱 선명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은호. 제인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가
죽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인아, 기억나는 거야? 은호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인이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기억들이 너무 빠르게 돌아와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차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인이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진정해. 천천히 기억하자. 도윤이 제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지마. 기찬이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제인이는 아직 회복 중이에요.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충격이라고요? 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에게 거짓말을 한 당신이 충격을 운운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기찬이 발뺌했습니다. 제인은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과는 이미 이혼했어요. 도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했다고요? 그리고 은호도 당신과 세리가 죽였잖아요. 도윤이 기찬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제인이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없었어. 증거가 다 있어요. 유경 씨가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리가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서 소음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세리가 적대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인은 세리를 보는 순간 더욱 강렬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세리.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친구였는데. 세리는 제인이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제인아, 넌 아직 아파서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라고? 제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이 기찬과 불륜을 저질렀잖아. 그리고 내 아들을. 됐어.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 하지만 제인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제 모든 걸 기억했어. 도윤이 제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인아, 괜찮아. 이제 진실을 모두 밝힐 거야. 기찬과 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기찬이 급히 말렸습니다. 일단 얘기부터 하자. 무슨 얘기를 더 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다 나왔는데.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인은 기찬과 세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이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제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찬이 제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제인아, 들어봐. 나는. 가까이 오지 마.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세리도 마찬가지로 제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제인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도윤은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야. 기찬과 세리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온 것입니다. 유경이 미리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기찬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희망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감금하고 기억상실인 척 속였어요. 제인이 기찬과 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 감금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럴 수가. 기찬이 절망했습니다. 제인, 너도 결국. 세리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제인은 도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기찬과 세리를 체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제인이 깊은 안도감과 함께 말했습니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도윤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연과 승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잘못된 일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야겠어요. 승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자영도 동의했습니다. 숙자는 모든 상황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돈에만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윤희는 집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평화로워지겠구나. 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성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란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란은 이 모든 사건을 보며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욕심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경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딸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대단하구나. 김하는 구치소에서 모든 소식을 듣고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족까지 잃게 될 뻔했습니다. 나라도 이 모든 일을 계기로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보람이는 할머니 윤희와 삼촌 도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마지막 일까요? 감옥에 갇힌 기찬과 세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기찬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인, 너도 이렇게 끝날 줄 알지 마. 두 사람은 감옥에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인과 도윤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YL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승우가 진정한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미란과 오성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들의 아이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68화에서는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기찬과 세리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지, 그리고 제인과 도윤이 어떻게 이에 맞설지 기대됩니다. 또한 각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과 성장 과정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정의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까요? 다음 화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19시 50분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측으로 미리 보는 67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